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12살 나은은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니, 서 있었다기보다는 무릎 꿇고 있었다. 아버지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세게 움켜쥐고 있었고 어머니의 눈물 섞인 외침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내가 그런 괴물이 될 줄이야. 우리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혐오와 절망은 나은의 가슴을 칼로 베는 듯 했다. 나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에는 아직도 학교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 친구 지은이의 편지가 구겨져 있었다. 나은아, 나 너 좋아해. 키스하고 싶어. 그 단순한 고백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학교에서 우연히 그 편지를 본 선생님이 부모님께 전화 한 통으로 나은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는 나은의 팔을 잡아당겨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우리는 그런 딸 없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비는 나은의 얼굴을 적시며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12살, 겨울이 다가오는 11월의 서울거리. 나은은 가방을 끌어안고 비틀비틀 일어섰다. 어디로 가야 할까? 할머니 집. 하지만 할머니는 아버지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분이었다. 친구들. 지은이는 나은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발걸음이 저절로 학교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밤, 학교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날 밤, 나은은 근처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새벽을 기다렸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고 배가 고파서 속이 메스꺼웠다. 왜 나만 이렇게? 왜? 나은의 속삭임은 비바람에 흩어졌다. 공원은 한강변에 위치한 작은 녹지로 낮에는 연인들이 산책하는 로맨틱한 장소지만 밤에는 고독의 공간이었다. 나은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세상의 냉혹함을 맛보았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지 못한 나은은 공원에서 하루를 보냈다.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다 주운 반쯤 먹다 남은 삼각김밥을 뜯어 먹었다. 눈물이 주룩 흘렀다. 엄마, 미안해. 나도 모르게. 지은이를 좋아하게 됐어? 며칠이 흘렀다. 나은은 공원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벤치 아래에 숨겨둔 가방으로 버텼다. 학교 친구들은 나은의 실종을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나은이가 이상하다고 나은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다. 그러던 어느 오후, 공원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30대 중반쯤 된 세련된 차림의 여성. 검은 코트에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나은을 보자 멈칫했다. 나은은 벤치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고 얼굴은 더러운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꼬마야, 괜찮아. 여기서 뭐해? 여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또 누군가의 동정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성은 포기하지 않고 다가와 앉았다. 배고프지? 이거 먹을래? 그녀가 건넨 것은 따뜻한 호떡이었다. 서울의 가을 공기 속에서 그 향기가 나은의 코를 자극했다. 나은은 망설이다 한 입 빼어 물었다. 눈물이 터져나왔다. 울지 마. 세상이 다 적대적인 건 아니야. 여성은 나은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이름은 나윤이었다. IT 회사 CEO, 백만장자라는 소문이 도는 여자. 하지만 나은에게는 그저 따뜻한 호떡을 준 언니일 뿐이었다. 나윤은 나은의 이야기를 듣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은은 처음엔 입을 다물었지만 나윤의 인내심에 지쳐서 털어놓았다. 레즈비언이라는 단어에 나윤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나도 그래? 어렸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어. 나윤의 고백은 나은의 가슴을 울렸다. 그날부터 나윤은 나은을 돌보기 시작했다. 먼저 호텔로 데려가 씻기고 옷을 사주었다. 집에 가고 싶어? 나윤이 물었다. 나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무서워. 나윤은 고아원에 연락해 임시 보호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나은을 데려가고 싶은 욕망이 싹트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나은은 13살이 되었다. 나윤의 도움으로 고아원 생활을 시작했지만 주말마다 나윤의 아파트로 불려나갔다. 나윤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의 김치찌개 냄새가 항상 맴돌았다. 나윤은 요리를 잘했다. 이게 진짜 한국 집밥이야. 엄마가 가르쳐준 거지. 나윤은 웃으며 말했다. 나은은 그 음식 하나하나에 위로를 받았다. 학교 생활도 나윤 덕에 안정되었다. 나윤이 후원자로 나서서 상담사를 붙여주었고 나은은 지은이와 재회했다. 하지만 그 재회는 달콤 쌉싸름했다. 지은이는 나은을 피했다. 미안해. 부모님 때문에 나은의 상처는 다시 벌어졌다. 나윤은 그런 나은을 안아주었다. 시간이 필요해. 내가 강해질 거야. 그 안식 속에서 나은의 마음에 나윤에 대한 감정이 싹텄다. 14살, 나은은 나윤의 무릎에 기대며 속삭였다. 언니, 나 언니 없으면 못 살아. 나윤은 미소 지었지만 눈가에 그늘이 드리웠다. 나윤 자신도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았다. 20대 초, 회사에서 동료와의 로맨스가 발각되어 쫓겨난 적이 있었다. 그 후로 그녀는 성공을 쌓아 올렸지만 사랑은 피했다. 나은은 그 유일한 예외였다. 어느 가을, 나윤은 나은을 데리고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은아, 내가 잘하면 우리 같이 살까? 나윤의 말에 나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로맨틱한 분위기, 타워 정상에서 본 야경. 나은은 나윤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나은의 차가운 세상을 녹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고아원 선생님이었다. 나은아, 내 부모님이 왔어. 만나고 싶대. 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웠다. 부모님의 방문은 나은에게 지진 같은 충격이었다. 고아원 상담실에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나은아.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집에 돌아오렴. 어머니는 나은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나은은 몸을 피했다. 왜 이제 와서? 그때는 괴물이라고 했잖아.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용서와 회개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내가 아직 어리니까 고칠 수 있을 거라. 그 말에 나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고치다니. 나를 고치다니. 나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는 고장난 물건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나은이에요. 그날 나은은 나윤에게 달려갔다. 나윤의 아파트, 평소처럼 김치전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은의 울음소리에 나윤은 당황했다.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나은은 모든 것을 쏟아냈다. 부모님의 위선, 고치기라는 말의 잔인함. 나윤은 나은을 안고 등을 토닥였다.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 강요받지 마. 그 밤, 두 사람은 소주를 조금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윤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도 20살 때 회사에서 쫓겨났어. 여자친구랑 키스한 게 찍혔거든. 그 후로 가족과도 끊었지. 성공한 척하지만 속은 텅 비었어. 나은은 나윤의 손을 잡았다. 언니는 강해. 나도 언니처럼 될게. 시간이 흘러나은은 16살이 되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며 나윤의 도움으로 전학 갔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나은은 레즈비언 커뮤니티 온라인에서 용기를 얻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LGBTQ+ 모임은 비밀스러웠다. 나윤은 나은을 그런 모임에 데려갔다. 이태원의 작은 카페, 무지개 깃발이 은밀히 걸린 곳, 여기서 내 같은 사람들이 많아. 나윤이 속삭였다. 나은은 처음으로 정상임을 느꼈다. 모임에서 만난 소녀, 지민과 대화하며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나은의 마음은 여전히 나윤에게로 향했다. 지민의 손길은 좋았지만 나윤의 눈빛이 더 깊었다. 나윤과 나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주말마다 한강 산책, 비빔밥을 사 먹으며 대화. 나윤은 나은에게 한국 전통 문화를 가르쳤다. 추석에 송편 빚는 거 해볼까? 가족이 없어도 우리가 가족이잖아. 송편을 빚으며 웃음꽃이 피었다. 하지만 나은의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편지와 전화가 이어졌다. 나은아, 상담받으러 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나은은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 언니, 나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 나윤은 자랑스럽게 웃었다. 그러나 갈등의 씨앗은 싹 텄다. 나윤의 회사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경쟁사가 나윤의 과거 로맨스를 파헤쳐 유포했다. 백만장자 CEO의 비밀, 레즈비언 스캔들, 기사가 퍼지자 나윤의 주가는 하락했다. 나윤은 강한 척했지만 밤에 혼자 울었다. 나은은 그걸 알았다. 언니, 나 때문에 나은의 죄책감이 커졌다. 나윤은 부정했다.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나은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어느 밤, 나은은 나윤의 방으로 들어가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사랑해, 언니. 나윤은 처음엔 밀어냈지만 결국 안아주었다. 나도. 나은아. 그 로맨스는 달콤했다. 서울의 겨울, 눈이 내리는 공원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나윤은 나은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다. 은으로 된 하트, 안엔 영원히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나은의 부모님이 고아원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데려가야 해. 나은은 공포에 떨었다. 나윤은 변호사를 고용해 싸웠다. 나은은 내 가족이야. 양육권을 달라.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한국 사회의 편견이 드러났다. 판사는 나윤을 보며 물었다. 당신과 나은 양의 관계는? 나윤은 당당히 말했다.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은의 행복이 중요하죠? 법정 밖에서 나은은 울었다. 언니, 나 버리지 마. 나윤은 안아주었다. 절대 안 해. 하지만 압박은 커졌다. 나윤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나윤의 가족도 보수적이었다.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그 애 버려. 나윤의 어머니는 소리쳤다. 나윤은 단호했다. 엄마, 나도 사람인데. 사랑할 권리가 있어. 가족과의 단절이 깊어졌다. 법정 싸움은 나은과 나윤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은은 17살이 되어 성인으로 가까워지며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학교에서 LGBTQ+ 동아리를 만들려 했지만 교장 선생님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한국 학교에서 그런 건 안 돼. 학생들 부모님들이 뭐라 할 거야. 나은은 분노했다. 하지만 나윤이 위로했다. 작은 걸부터 해. 내 친구들부터. 나은은 온라인으로 에세이를 썼다. 12살에 쫓겨난 나의 이야기. 그 글은 SNS에서 바이럴이 되었다. 수많은 응원이 쏟아졌다. 나도 그래? 힘내.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 나윤은 그 글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어. 두 사람은 더 깊은 로맨스를 나누었다. 나윤의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결혼하자, 나은아. 법이 허락하는 날, 한국의 동성결혼은 아직 불법이었지만 나윤의 꿈은 컸다. 나은은 웃었다. 응, 언니. 우리 둘이서도 행복할 거야. 그 밤, 그들의 사랑은 절정에 달했다. 부드러운 스킨십, 속삭임, 서로의 체온. 한국의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 인테리어 속에서 현대적인 사랑이 피어났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나윤의 회사 비서, 수진이었다. 수진은 나윤을 동경하며 오래 일했지만 나은의 등장에 질투했다. 대표님, 그 애 때문에 회사 망하시는 거예요.
수지는 몰래 나은의 부모님에게 정보를 흘렸다. 나은이가 나윤 씨와 부적절한 관계예요. 부모님은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했다. 미성년자 유혹죄, 나윤은 충격에 빠졌다. 수진의 배신은 나윤의 가슴을 찔렀다. 왜, 수진아, 나윤이 물었다. 수진은 울며 말했다. 사랑했어요. 대표님을. 그런데 그 애가. 나은은 수진의 배신을 알게 되어 분노했다. 언니, 나 때문에. 회사 그만둬. 나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내 싸움이다. 나윤은 수진을 해고하고 회사 재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스캔들은 더 커졌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백만장자 레즈비언 CEO의 미성년자 스캔들, 나윤의 이름은 더러워졌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나윤은 파산 위기에 몰렸다. 나은은 자책했다. 내 탓이야. 내가 없었으면. 고조는 법정 재판이었다. 나은의 부모님 대 나윤. 증인으로 수진이 불려 나왔다. 나윤 씨가 나은이를 유혹했어요. 밤늦게 데려가고 거짓 증언이었다. 나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언니는 나를 구원했어요. 부모님도, 당신도. 왜 나를 이해 못해요?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판사는 중재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나은 양의 의사를 듣겠습니다. 나은은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나윤 언니를 사랑해요. 부모님은 저를 버렸고 언니가 가족이 됐어요. 제발.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 증언은 재판의 판도를 바꿨다. 판사는 양육권을 나은에게 주고 나윤의 보호를 인정했다. 하지만 가격은 컸다. 나윤의 어머니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나윤은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나은은 나윤을 안았다. 우리 둘이서 이겨내자. 그 비극은 두 사람을 더 가까이 묶었다. 한국 사회의 압박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재판 후 나은은 18살 생일을 맞았다. 나윤은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다. 친구들, LGBTQ+ 모임 멤버들이 모인 카페. 떡케이크에 촛불을 켜며 축하해, 내 사랑. 나은의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언니. 내가 없었으면. 성인 된 나은은 대학에 들어갔다. 서울대 사회학과, 나윤의 후원으로 장학금을 받았다. 나은은 여성학을 공부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다. 이 책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게. 나윤은 자랑스러워했다. 내 꿈을 응원해. 두 사람의 일상은 로맨틱했다.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 검은 모래사장에서 손잡고. 여기서 결혼식 올리고 싶어. 나윤이 말했다. 제주의 바람이 그들의 머리를 스쳤다. 한국의 자연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과거의 유령이 다시 나타났다. 나은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암 진단. 어머니가 연락했다. 나은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대. 나은은 갈등했다. 언니, 가야 할까? 나윤은 말했다. 내 마음대로 해. 용서할 수 있으면. 나은은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의 침대 옆, 창백한 얼굴. 미안해. 나은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 사랑을 인정할게. 아버지의 눈물. 나은은 손을 잡았다. 아빠. 고마워. 그 화해는 나은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왔다. 아버지는 한 달 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어머니는 나은을 안았다. 너의 언니. 좋은 사람이네. 나윤이 곁에 서 있었다. 화해의 후 나은과 나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나은은 책을 출간했다. 공원에서 만난 기적.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나은은 말했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요.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그 책은 LGBTQ+ 운동에 불을 지폈다. 시위, 토크쇼.
나윤은 뒤에서 지원했다. 하지만 나윤의 사업은 회복 중이었다.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IT 스타트업을 재건했다. 나은 덕분이야. 내 용기가 나를 일으켰어.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나은의 대학 친구, 민지가 나은을 좋아했다. 나은아, 나도. 너처럼 느껴, 민지의 고백. 나은은 당황했다. 미안. 내 마음은 나윤 연희한테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고 나윤을 비난했다. 그 언니가 너 이용하는 거 아니야? 나이 차이 때문에 소문이 퍼졌다. 나은은 상처받았다. 언니, 나 믿어. 나윤은 웃었다. 당연하지. 내가 선택한 거야? 민지의 질투는 배신으로 이어졌다. 민지가 나은의 책 원고를 훔쳐 경쟁 출판사에 팔았다. 이게 돈이 돼 스캔들이 터졌다. 나은의 책 표절 의혹, 나은은 무너졌다. 내 꿈이 왜 이렇게 나윤은 나은을 안고 말했다. 함께 싸우자. 증거를 모아 두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걸었다. 재판 중 민지가 울며 사과했다. 질투했어요. 미안해 나은은 용서했다. 나도 아파. 하지만 증오로 갚지 마. 그 사건은 나은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책은 재출간되어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나윤과 나은은 여행으로 위로를 찾았다. 부산의 해운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 영원히 함께할까? 나은이 물었다. 나윤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이미 준비했어. 법이 안 돼도 우리 서약하자. 그 순간 바다 앞에서 그들의 서약식. 한국의 바닷가, 로맨틱한 일몰. 시간이 흘러 나은은 22살, 나윤은 38살. 나은의 책은 영화화되었다. 드라마 공원의 기적, 두 여배우가 그들의 사랑을 연기했다. 시사회에서 나은과 나윤은 손잡고 앉아 있었다. 우리 이야기야, 관객들의 박수. 한국 사회는 조금씩 변했다. 동성결혼 법안 논의가 시작되었다. 나은은 활동가로 나섰다. 사랑의 자유를 시위에서 외쳤다. 나윤은 자부심으로 지켜봤다. 하지만 최종 고조가 왔다. 나윤의 건강 문제. 과로로 심장병 진단. 수술해야 해. 의사의 말에 나은은 무너졌다. 언니. 나 없으면 안 돼. 나윤은 웃었다. 바보, 내가 왜 죽어? 내 곁에 있을 거야. 수술실 앞, 나은의 기도. 한국의 사찰에서 불공을 드렸다. 부처님, 제발 기적이 일어났다. 수술 성공. 회복실에서 나윤이 눈을 떴다. 나은아. 사랑해. 회복 후 두 사람은 결혼 서약을 공식화했다. 해외에서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 모임을 가졌다. 나은의 어머니, 나윤의 동생들. 이제 우리 가족이야. 어머니의 말 위 추석 보름, 송편을 빚으며 웃음소리. 한국의 전통 속에서 현대 사랑이 어우러졌다.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여전한 편견, 사회의 시선. 하지만 나은과 나윤은 강했다. 공원 벤치, 처음 만난 그곳에서 다시 앉았다. 여기서 시작됐지. 나윤이 말했다. 나은은 나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거야. 벚꽃이 피는 봄. 그들의 키스. 세상의 모든 상처를 넘어선 따뜻한 사랑. 나은의 독백으로 끝난다. 12살의 그 비오는 밤, 나는 잃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공원에서 만난 너, 나윤 언니. 너는 내 인생을 바꿨고 세상을 바꿨어. 사랑은 배신과 아픔을 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해.